만약 당신이 복권 1등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첨 사실을 숨기지 않고 당첨 파티를 열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당첨 사실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없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하느님과의 수다라는 책은 심리학과 양자역학 등 다양한 학문을 알기 쉽게 하느님과의 대화 형식으로 풀어낸 책이다. 이 세상은 모두 당신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며 당신이 믿는 것은 전부 현실이 된다는 사실은 양자역학으로도 이미 증명되었다. 오늘은 원하는 인생을 끌어당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은 책, 하느님과의 수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저는 바라지도 않는 일이 눈앞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소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사람의 현실에 당사자가 바라지 않는 일은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 이 세상은 모두 그 사람이 바라는 대로 되지. 저는 호화 저택을 짓고 싶다고 빌고 있는데 눈앞의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네는 입으로는 호화 저택을 짓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월급쟁이는 호화 저택 따위 지을 수 없어라고 마음속으로 믿고 있어. 이 소원을 다른 형태로 변형하면 어떻게 될까? 월급쟁이는 호화 저택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되겠지. 자네는 이렇게 빌고 있는 셈이야. 월급쟁이가 호화 저택을 지을 수 있다는 말을 어떻게 믿어요? 믿지 않아도 돼. 결국 믿음은 모두 현실이 되지. 그럼 지금 당장 하늘에서 1,000억 원이 떨어진다고 믿으면 그게 현실이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1,000억은 떨어지지 않잖아요. 자네가 믿은 것 이외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아. 자네는 입으로는 뭐라 말하든 마음속으로는 다른 것을 믿고 있어. 예를 들어 과학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물질은 공중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믿고 있고, 어른들이 말한 대로 쉽게 부자가 될 수는 없다고 믿고 있지. 이 밖에도 수없이 많은 믿음을 품고 살고 있어. 그 모든 신념이 1,000억 원이 공중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공중에서 물질이 출현하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 아니에요? 자네가 멋대로 그것을 상식이라 굳게 믿고 있을 뿐이야. 자네의 상식은 다른 사람의 비상식이 될 수도 있지. 인간은 믿음을 통해 눈앞의 현실 전체를 창조하고 있어. 똑같은 장미라는 꽃을 보고도 누구는 아름답다고 하고 누구는 날카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 놓고는 인간은 그것을 현실이라 부르지. 오직 하나뿐인 사실 따위는 어디에도 없어. 실제하는 것은 보는 사람 저마다의 다양한 해석뿐이야. 뇌과학자들은 사람의 수만큼 다른 현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지. 현실이란 그 사람이 믿은 대로 보이는 환상일 뿐이야. 그날 밤 미스로는 유치원생 아들에게 마술 지팡이를 보여줬다. 아빠가 들고 있는 마술 지팡이로 주문을 걸면 1,000억 원이 나온대. 아들도 한번 해보렴. 야, 아무것도 안 나오네. 실망한 미스로 앞에 다시 하느님이 나타났다. 아직 아무것도 믿지 않는 아들을 이용해서 1,000억 원을 얻으려고 했겠다. 아들은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1,000억 원은 나오지 않았어요. 저 아이에게 지팡이를 줘봤자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은 결국 물질은 공중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믿는 자네 아닌가? 어떻게 믿지도 않는 일을 자네 현실이 되게 할 수 있겠나? 복권 당첨도 확률과는 상관이 없어. 당첨된다고 믿으면 당첨되는 거야. 자네는 멋대로 복권을 많이 사야 당첨된다며 확률이라는 숫자를 믿으며 살고 있어. 자동으로 계속 생각하는 기능을 가리켜 관념이라고 하지. 예를 들어 자네는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믿고 있어. 즉 부자와 어렵다를 멋대로 붙였다는 뜻이야. 반대로 부자와 쉽다를 연결하는 사람도 있어. 바로 부자라 불리는 사람들이야. 양자론 학자가 이미 실험으로도 증명했지. 자네가 관측하기 전 거기에는 거기조차 없었어. 관측 전에는 모든 가능성이 겹쳐 있을 뿐이야. 갓난아기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믿지 않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왜 하늘에서 돈을 꺼내거나 하지 않죠? 행복해지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바보 같은 고정관념이 없으니까 그렇지. 심지어 행복을 위해 뭔가가 필요하다는 관념조차 없어. 모든 것을 믿고 있으니 모든 세계를
지금 동시에 보고 있는 셈이야. 아기를 보면 가끔 허공을 보고 웃을 때가 있지? 그게 바로 모든 가능성의 세계가 보인다는 증거야. 이 세상은 상대성의 세계라서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위치가 확정되는 거야. 점프를 하려면 먼저 몸을 웅크려야 하지. 마찬가지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해봐야 나는 행복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 자신의 고정관념을 알고 싶다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게나. 그곳에 비친 모든 것은 자네의 믿음이니까. 자넨 감정이 왜 끓어오르는지 아나? 감정이 바로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고정관념이야. 보통의 사람에게 슈크림을 선물하면 기뻐하지. 하지만 당뇨병 환자에게 슈크림을 들고 가보게. 아마 화를 낼걸? 그 사람이 뭔가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끓어오르는 거야. 슬픔을 느끼는 이유는 눈앞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슬픈 일이라고 믿어버린 당신 자신이지. 현실이란 자네를 비춰주는 거울이야. 만약 반바지를 입은 여사원이 거울을 보면서 난 분명 치마를 입었단 말이야 라고 말한다면 어찌하겠나. 조심스럽게 정신병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네들 인간이 늘 하는 행동이라네. 현실에 내가 바라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니까. 거울은 절대로 먼저 웃지 않아. 이쪽이 먼저 웃어야 하지. 그러니 해석을 먼저 바꿔야 한다네. 그리하면 거울에도 웃는 얼굴이 비칠 거야. 이미 일어난 사건을 바꾸려 들지 말고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부터 바꾸게. 생각이 바뀌면 그저 거울에 불과했던 현실은 저절로 변하니까. 내 생각을 먼저 바꾸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겠죠. 이것이야말로 생지옥이네요. 거울 지옥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하나뿐이야. 현실과 다른 일을 상상하면 되지. 상상이란 현실과 다른 일을 제멋대로 생각하는 기적의 능력이야. 우주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지. 하지만 상상에도 요령이 있어. 만약 어떤 사람이 전 가난이 싫습니다. 어렵게 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기도한다면 이 사람은 계속 가난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거야. 가난이 싫다 말하지 말고 그저 부자가 된 자신을 상상하게. 가난이 싫다고 말하는 바람에 가난을 늘 상상하고 빌어왔군요. 부자가 된 자신이 어떻게 느낄까 상상해 보게나. 뭉클함이나 안락함도 괜찮아. 그러면 자네는 우주의 소원을 제대로 빌고 있는 거야. 자기 주변에서 부족 말고 충족을 찾아보게. 부족함의 관점에서 없다 하지 말고 충족의 관점에서 있다 말하라는 얘기일세. 이를테면 늘 30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족함만 찾아 언제나 없다를 보고 있네. 하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저금 통장을 보고 통장에 1,000만 원이나 있었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충족의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는 얘기야. 행복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야. 고민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못된 선택이라도 하면 후회하게 될 텐데 말이죠.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는 뜻이야. 고민을 하는 동안 정작 본인은 대답은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고민에 빠졌다면 고민을 즉시 그만두게. 후회란 환상이야. 자네들은 선택한 것 말고는 경험할 수 없거든. 그런데 대체 무슨 수로 현재의 선택이 나쁘다고 판단하지? 그런데도 왠지 다른 선택이 좋았을 거라 믿고 있어요. 인간은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없는 법이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라는 후회는 그저 착각일 뿐이지. 과거 경험에 비추어 멋대로 예측한 것이니까. 선택한 그 현실을 보고 언제나 좋다고 말하도록 하게. 현실에 힘을 부여할 수 있는 존재는 관측자인 당신이니까. 하지만 자아는 늘 자신이 믿는 범위 안에서 현실을 통제하려는 습성이 있지. 이 우주는 작은 자아를 초월해서 모든 것이 이미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는 상태라네. 모든 타이밍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장소에서 무엇인가를 통제하려고 하면 완벽하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 거야. 자기 뜻대로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흐름에 몸을 맡기고 우주의 힘을 믿으라는 말인가요? 자네 소원이 명확해졌는데도 돈다발이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야.
자네는 돈 욕심이 없나? 돈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냥 남들하고 비슷한 정도예요. 이미 그것부터 틀렸어. 말로는 남들만큼 돈이 좋다면서 항상 복권을 사고 있지 않은가? 돈을 갖고 싶다면 돈을 더욱 사랑하도록 하게. 자네는 돈을 얻으려면 고생이 따라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어. 그럼 이 고정관념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쉽게 부자가 된 사례를 나름대로 찾아보는 거야. 찾아보니 의외로 쉽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네요. 부자가 되는 건 어렵지 않아. 만약 자네가 복권에 당첨되면 어쩌겠나? 일단은 아무도 모르게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복권 당첨은 모두에게 비밀로 하고요. 자네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 대부분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 왜냐하면 이런 행복은 자주 오지 않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지. 진정한 부자는 베풀기 선수야. 왜냐하면 돈 벌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람은 쉽게 들어오는 물건일수록 쉽게 내놓는 법이지. 이 원리를 반대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 쉽게 내어놓으면 쉽게 들어온다는 뜻인가요? 먼저 내어주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어. 만약에 자네 회사의 부장이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자네는 부러워하겠지? 자신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그럴 수밖에. 동료가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부럽다가 아니라 멋지다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도록 노력하게. 이는 곧 나도 언젠가 할 수 있다는 선언이야. 저는 뒤에서 불평하는 놈들이 제일 싫더라고요. 타인과의 관계성은 중요해. 나 혼자서는 다정함조차 배울 수 없지만 타인이 있음으로 해서 다정함을 배울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 자네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 과학자들은 우주가 본래 하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 빅뱅이 일어나기 전 우주는 모든 질량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있는 특이점이었어. 빅뱅 전에는 하나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미 뿔뿔이 헤어졌다고요. 지금도 하나야. 물질과 물질 사이에는 입자로 가득 차 있어. 심지어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도 입자로 충만해. 현실 세계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 따위는 없어. 심지어 공기에도 물질이 가득 차 있기에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야. 자네 피부에 공기가 붙어 있고 그 공기는 벽에 붙어 있지. 관계성을 배우기 위해서는 당신 이외의 존재가 필요해. 하나인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배울 수 없지. 어떤 상대가 됐든 그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많다는 얘기야. 자네가 싫어하는 사람은 자네가 모르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지. 그 사람에게 기분이 나쁜 이유는 자네의 가치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일세. 이를테면 자네는 뒤에서 다른 사람을 불평하는 대신 그 사람 면전에서 따끔하게 야단치지. 면전에서 야단치는 게 정정당당하고 멋있잖아요. 자네가 그것을 멋있다고 믿고 있을 뿐이야. 면전에서 직접 불만을 듣고서 밤잠을 설치는 사람도 있지. 모르는 가치관을 여러 차례 교환해서 많이 하는 것. 그게 인간이 태어난 이유야. 자신의 행복을 깨달으려면 타인의 노력을 칭찬해야 해. 부자가 매일같이 파티를 여는 이유가 뭔지 아나? 돈만 많고 머리가 나빠서겠죠. 돈을 다 쓰지 못해서야. 다 쓰지 못한 돈은 반드시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 부자는 주위에 돈을 나눠주게 된다네. 그러면 자네에게도 그 돈이 돌아올 테지. 자신이 노력해서 부자가 되기보다 누군가를 부자로 만드는 것이 낫고 그래야 순조롭게 돈이 돌아온다는 얘기네요. 그 이치를 맨 먼저 알아챈 사람들이 바로 부자야. 그들은 항상 주위를 행복하게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 행복해지고 싶다면 타인을 칭찬하게. 이게 제일의 지름길이야. 그리고 사람은 타인을 상처 입힐 수 없어. 자기 스스로 상처받을 뿐이지. 저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땐 열받았지만 멍청이라는 말을 들었을 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내 자신을 멍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요. 스스로에 대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거네요. 상대방 입으로 의견을 말하게 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자네는 앞으로 절대 상처받지 않을 거야. 이 우주에 남는 포지션은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있는 장소 자체가 포지션이기 때문이야. 빅뱅이 일어났을 당시 우주가 100개의 조각으로 분열되었다고 가정해봐. 그때 우주에 남는 조각이 있을까?
없겠죠. 100개의 조각 전부를 합해야 우주가 되니까요. 그럼 우주에는 지금도 남는 조각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역할의 수만큼 물질이 존재할 테니까요. 우주에 남아도는 조각 따위는 없어. 모든 장소에는 모든 역할이 이미 박혀 있지. 그럼 이 우주에서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겠네요. 맞았어. 자네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인정받고 있어. 자네가 없으면 이 우주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도 인간은 인정받고 싶다고 말하지. 존재만으로도 이미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며 인정받고 있는데 말이야. 우주의 중심은 자네야. 관측자인 자네의 사고로 현실을 구축하고 있으니 언제든 투영하는 사람인 자네가 중심이 되는 거야. 모순을 인정해야 해.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괜찮아라는 말로 끝맺어서 마지막 감정을 좋은 것이라고 인정해보게나. 괜찮아 이 한마디로 모든 감정이 긍정으로 뒤집힐 테니까.